하지만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다시 내려가는 차트를 기다려야 되는 차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버라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오늘 알트코인 콘텐츠 찍으러 왔고요.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장부터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장이 번잡하죠. 크로스토리 900원대를 보고 왔고요. 그 다음 후발주자로 스토리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밑으로 세 번째 후발주자를 노리는 놈들, 이런 식으로 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장을 보면은 사실 이전의 모습과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대부분의 투자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알트장이 좀 잠잠해졌다, 이젠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먹히고 있는 게 순환장이다. 그리고 여전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알트코인이 되는 거고요. 이 알트코인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4시간봉 입장에서 장기선인 99일선이 캔들과 이격이 거의 극한까지 좁혀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올라오는 것을 약간 고려해 본다면은 이번 주 금요일 주말 전까지 반등은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등이 없고 계속 횡보를 한다,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예상할 때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이 변동성이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예상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후행하는 효과에 대해서 이득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즉 파생되는 장으로 수익을 낸다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후에는 알트코인 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향후 알트장이 나오는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먼저 도미넌스 얘기입니다. 현재 도미넌스 일봉 차트를 보면요,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잠시 반등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변동성이 상승이라면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를 흡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흡수한 다음에 내려가는 장이 있기 때문에, 또는 무조건 내려가기 때문에 알트로 자금을 뿌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승이 있다면 하락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도미넌스는 어떻게 흘러갈지 저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한다, 단기적으로 상승보다 더 짧게 비트코인은 도미넌스를 약간 흡수하겠지만 내려가는 구간, 가격적으로 내려가고 횡보하는 구간이 있고, 해당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추가로 내려갈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과 비슷한 이유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알트장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승과 하락 둘 다 사실 알트장을 예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승과 하락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래서 도미넌스가 둘 다 내려간다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도미넌스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해당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는 편인데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즉 대응의 영역이 되는 거고, 사실 저는 대비는 안 해놨지만 인지하는 것조차 대비가 될 수 있으니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올라간다면 알트장은 좀 무너질 겁니다. 특히 잡코인은 좀 많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대응이 필요하다면 재빠르게 손절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기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다시 내려가는 차트를 기다려야 되는 차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존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존버해야 되는지는 정해진 게 없죠. 그래서 빨리 손절하거나 아니면 존버할 생각으로 매매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향후 알트코인장에 나오는 이유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도미넌스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서클입니다. 영어로 적혀 있지만 되게 간단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대형급 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요. 그 다음에 이에 수익 실현을 하면서 추가 자금이 들러오고 알트코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실행이 되면은 알트코인 랠리가 되고 알트 시즌이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다가 알트코인 나오고 비트, 알트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면서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요, 비트코인의 자금이 어디론가 흘러갔다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습니다. 그 정황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아직은 없어요. 대략적으로 26K, 27K, 여기서 한 35K 부근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는 많은 분들은 한 번 정도 돌았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돌았고 제대로 된 서클은 나오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장이 나온다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락이 나온다면은 아마 알트코인은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알트코인이 끝나는 게 아니죠. 도미넌스를 뿌려주는 장도 예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장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 또는 좀 현금화를 좀 늘려야 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장을 저는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또다시 이후의 장은 알트코인 장이 연장되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또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제 알트코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크게 한 3가지 종류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는 차트 형태입니다. 이 차트 형태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크로스톨 매수했던 이유를 설명드리고 갈게요. 제가 크로스톨을 매수한 이유는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 두 번째, 이후에 덤핑을 한 다음에 특정 매물대에서 가격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모습을 유지하던 중에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은 대폭 상승하는 차트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이 코인이 안 오른다? 사실 확률적으로 되게 과장을 좀 보태면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정말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의 경우에는 추후에 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서 크로스톨에 들어갔었고, 이러한 논리 또는 생각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 스팀 달러라고 봅니다. 스팀 달러는 크로스톨보다는 선행했었던 차트인데, 해당 차트를 보면은 한번 변동성을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구간 매물대에서 버티다가 상승을 한 차트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나오는데 굳이 횡보하는 코인을 건들지 않는다? 그러기보다는 저라면은 한 5개 중에 1개는 시도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지금 현재는 이런 차트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차트가 완성되어 있는 차트,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특정 매물대를 버틴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의 변동성은 나왔고 특정 매물대를 버티는 놈들, 파워레저도 있고요. 폴리메스도 있습니다. 폴리메스는 좀 차트가 좀 짧기는 한데 약간 버티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폴리메스, 파워레저를 꽤나 긴 기간 동안 차트를 봤었고요. 룸내도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 2가지는 이제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만들어줬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를 크게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놈 천천히 매입하셔도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천천히를 좀 실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차트를 봤다고 했죠. 파워레저 한번 손절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론 이 부근에서 들어갔다가 저가 내리길래 한번 손절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한 3에서 4% 정도 손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다 보면은 멘탈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눠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참고로 저는 마이너스를 그렇게 견디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3, 4% 보일 때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알트코인인데 이거는 좀 번외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크로스톨에 들어갔던 이유, 변동성이 나오고 매물대를 만들고 있어서 들어간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봤던 건 시총입니다. 잡코인 시총이 1000억 이하면 좋다고 했죠. 근데 크로스톨 코인은 600억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 대단히 낮은 수치입니다. 시총이 낮기 때문에 변동성은 따라올 것이라고 보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지금 시총이 낮은 코인 중에 아직 안 쓴 코인이 있죠. 예를 들면 센티넬 프로토콜, UPP 코인입니다. 시총이 대략적으로 한 절반이나 한 40%가량 낮습니다. 저는 센티넬 프로토콜 시총을 보면서 왜 아직도 반등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현재는 제가 매입할 현금 비중이 부족해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지금은 다른 거 들어가는 중이고요. 아마 제가 현금 비중이 좀 남았고 한 개를 더 매입할 여력이 있었다면 아마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번외격으로 센티넬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코인이 되는데 테마격에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분석가들, 애널리스트, 유튜버 많은 분들께서 지갑 형태를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트러스트 월렛을 보면서 지금 지갑 형태 코인이 수급을 좀 받고 있는 게 증명받은 게 아닌가,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2배 이상 상승도 나왔고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일봉 차트에서 중기선, 단기선 증명받은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지갑 형태 코인으로 파생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크립토닷컴이나 C98, 아크, 카바 같은 것들. 그리고 주도는 트러스트 월렛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코인을 직접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지갑 형태 코인들 테마가 있다 인지하시고 이 지갑 형태 코인들은 다음 영상에 추가해서 좀 길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포함한다면 20분짜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인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상에서 다음에 올리겠다, 준비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사실 텔레그램에 먼저 반영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무료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10월 말에 올려드렸던 코인 중에 아크, 그로스톨, 스인트, 메탈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받았고, 앞으로 알트코인 종목을 정리해서 올려드리는데 또다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고정 댓글에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이 경제 언어 페이지, 이 텔레그램 방 어떻게 들어오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해당 방은 텔레그램 방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텔레그램 검색하셔서 어플을 설치하시고요. 설치한 다음에 이 링크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단에 조인 채널 방 들어가기 누르면은 입장이 완료되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 감사드리고요. 참고로 이 텔레그램 방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직까지 안 들어온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